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는 어, 하락하는 초반 모습이 나오다가 위기가 있었는데요. 어, 후반까지 그래도 이렇게 지지 방어를 하면서 상승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프리마켓 최고점까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 시도를 보이다가 일종의 뭐 급락이면 급락이죠. 예. 급락이 나와버려서 다시 원 제자리까지 돌아와 버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롤러코스터라면 롤러코스터죠. 근데 이제 하루의 변동폭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제는 쫙 이렇게 막 크게 움직였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폭은 작아요. 예.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어, 그동안에는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횡보를 해왔다라고 보면은 어제 그림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하향하는 이쪽 방향 쪽으로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또 뭐 반등시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방향을 잡았어요. 어제부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 이대로 놔두면은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지속 하락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어제가 중요했어요. 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러면 박스권 지속. 예. 상방 쪽으로 방향 잡은 것까지는 아니고 예. 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살려줘야 되고 오늘 반드시 살려주지 않으면 이미 이제 하락으로 내려갈 첫 단추, 첫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지속 하락하는 거 뭐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4시간짜리 봉. 4시간짜리 봉에서도 하방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어, 자, 위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주주총회까지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을 살려줄 수 있는 주주총회 결과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 사이에 뭔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 통과가 되어서 머스크가 보상안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뭐냐까 불확실성의 해소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어,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이슈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저 77조 원을 받으면 머스크가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 텐데, 예. 그리고 머스크가 원하는 25%의 지분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데, 그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또 해줄까? 음. 결국에는 회사가 머스크에게 뭔가 이제 해줘야 돼요. 음. 머스크는 또 세금 내야 되고,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10%는 될걸요? 그러면, 77조 받으면, 대충 한 7조는 내야 되는데, 7조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세금도. 왜 재작년인가 겪어봤죠? 머스크가 세금 내리라고 주식 팔아갖고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죠. 트위터 인수 전에. 저 그래서 추가로 머스크가 이제 요런 시점에 이제 저번에 트위터에다가 이제 내가 세금 내겠지만 세금 내려고 주식은 팔 수 있지만 이 주식은 스톡 옵션이니까 그냥 5년간 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이런 트위터를 날렸는데
글을 잘못 써놨죠. 잘못이라기보다도 한마디로 세금 내려고 주식 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조금 더 양보해가지고, 이 세금을 주식을 팔아서 내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서 내가 대출 받아서, 내 개인 대출로 받아가지고, 그 대출로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착하게, 이렇게 나오면 주주들이 이제 굉장히 안심하겠죠. 예.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나중 일은 나중 일이에요. 일단은 6월 13일까지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버텨줘야 되고 뭔가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들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사례죠. 예,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 전에 3일 전부터 막 매도를 때려버리죠. 이렇게 선반영 돼가지고 이게 실적이 잘못 나올까봐 먼저 내가 팔고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예, 추세를 미리 예단하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먼저 팔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어, 자, 그리고 뭐 시장의 모습도 어제 비슷했습니다. 예, 어제 뭐 막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일종의 횡보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뭐 약간 반영시켜 놨고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자, 크게 상승한 후에 이제 추세를 이탈해서 이 뒷자리에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데 이때처럼 이렇게 뒷자리에서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딱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시장이 이게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시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주식의 이제 그 기본 원리인데요. 음,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계속 못 간다는 거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있는데 10개 중에 9개는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못 가요. 확률은 90%예요. 왜냐? 이게 만약에 그냥 계속 가버린다. 누가 이런 데서 삽니까? 여기 돌파하고 올라가기 시작한 주가를 내가 추격 매수했는데 계속 간다. 그러면 뭐 차트 분석하기가 너무 쉽죠. 자, 지금 이제 나스닥 상황 그렇고, 자, 엔비디아는 예,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제 천장 분위기 나옵니다. 너무 낙관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천장 치고 조정 들어가죠. 이렇게 너무 한쪽 방향으로 낙관적이면은 이게 천장 분위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간 조정 타이밍을 어떤 형식을 취하면서 갈 것인가. 그러다 거기서 이제 악재 나오면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펀더멘탈은 튼튼합니다. 음, 아주 그 회사가 잘 나갈 때의 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회사가 좀 잘못 나갈 때, 안 좋을 때 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아, 저번 분기인가 48만 대를 생산해서 38만 대를 인도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죽을 똥 살똥 막 이제 막 철야 작업까지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게 총 생산 캐파죠. 예. 그래서 48만 대를 분기당 생산할 수 있는 회사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 주문이 밀려든다. 결론적으로 뭐 수요 부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약간 좀 욕심쟁이. 뭐냐면 어떤 욕심이냐면 우리 회사에 재고는 없다. 재고를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 조절을 민감하게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생산 조절. 그래서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면서 어, 이 생산 능력 양의 증대를 조절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이제 뭐냐면 앞으로 현재 주문도 많고 앞으로 주문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장을 막 증설을 합니다. 예. 지금 반도체 공장들 막 증설하는 것처럼 막 증설합니다.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하면서 처음에 이제 프리몬트에서 막 이제 상하이 공장으로 증설하고 증설 이러다가 딱 증설이 이제 멈췄죠. 왜 증설이 멈췄을까요? 예. 이 주문량, 예.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한 그 제품의 가격 상승 곡선. 어, 근데 이제 뭐, 뭐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처럼 막뭐 1,500만 원 하던 것을 막 6천만 원에 팔고 막 그렇게까지 따블에 가는데 아무래도 자동차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3천만 원짜리를 6천만 원에 팔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좀 좋은 시절이 오면은 3천짜리를 한 1,000만 원 더 붙여서 이렇게 4천에 팔고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겪어봤죠, 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테슬라를 뭐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만약 지금 막 3천짜리를 4천에 팔고 있고 주문은 막 폭주를 하고 있어요. 막 한 번 살려면 막 8개월씩 대기를 타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멕시코 공장 건설을 지금처럼 한운동 만운동 하고 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이미 멕시코 공장에서 지금 거의 공장이 완공되어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내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수요 부족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의심되는 거 하나는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의 주문이 그러니까 수요 부족이다. 그럼 사이버 트럭은 200만 대 주문이 좀 밀려 있는데 그러면 200만 대면 사실 이 사이버 트럭을 미국에서 전용으로 만드는 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예요. 전용 공장. 그냥 쭉쭉 그냥 가래떡 뽑듯이 그냥 쭉쭉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대 주문이 밀려 있다. 그러면 이건 수요 부족은 아니거든요. 음.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 사실 뭐 모델 Y, 모델 3 뭐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말 쭉쭉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산을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가? 마진이 의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 스테인리스로 만든 자동차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을 때 이 마진이 어떠한가? 어, 음, 그 의심되는 것이 아니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아놓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기를 타고 있는데 그걸 생산을 열심히 안 한다고? 음, 마진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공장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을 막 생산할 때는 신나잖아요. 막, 신나 이렇게 우리 돈 많이 벌겠다. 근데 이거 뭐 만들어서 팔아도 별 마진도 없고 뭐 그러면 뭐 생산할 때 재미가 없죠. 예.
지금 뭐 포드 같은 데 보면은 뭐 전기차 픽업 트럭 만들면 팔 때마다 뭐 몇천만 원씩 손해 보는다고 보면서 판다고 하는데, 그러니 뭐 그거 뭐 증산을 하고 싶겠어요.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 부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이제 전 세계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뭐 중국도 뭐 판매량이 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 그렇다 쳐요. 예. 하지만 미국 내에 사이버 트럭 주문량만 팔아도, 예, 그런 어떤 수요, 그런 경제 침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웬일인지 이 테슬라 회사가 어, 막 생산 증대에 막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미래에 다시 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올까? 예. 테슬라의 노력에 의해서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미래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차들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일론 CEO가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렴한 자동차를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요가 이제 폭발로 올라올 것이다. 근데 공장을 증설하지 않고 그냥 현재 있는 공장에서, 그 라인에서 그대로 뭐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예. 어, 공장 증설을, 그러니까 지금 뭐 필요한 것은 멕시코 공장이 필요해요. 멕시코 공장도 필요하고, 또 뭐 인도 같은데 또 공장을 하나 또 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48만 대가 68만 대급의 캐파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근데 테슬라가 지금 뭔가 판매에 자신이 없거나, 분명한 것은 공장 증설을 막 목숨을 걸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 어 물론 뭐 다들 뭐 희망적으로 뭐 자동차 말고도 뭐 여타 뭐 다른 거 팔아가지고 돈을 막 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자동차 판매로 버는 돈이 제일 커요. 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무시한다는 게 보다 더 메인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48만 대에서 캐파 68만 대 캐파까지 한 2년 안에 달성을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다 판매로 소화를 한다. 근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년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차를 사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어 1차적인 수요는 끝났어요. 예. 그 자동차에 대한 수요하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따로따로인데, 예. 한마디로 전기차 충전하기 귀찮고 뭐 충전할 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많은 영상에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고속도로 여행을 하다가, 휘발유 차 타고 여행을 하다가 휘발유 차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를 어 잘못 찾아가지고 주유동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내비게이션 상에 주유소가 없어요. 예. 어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런 영상들이 많거든요. 자, 여하튼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게 살아나려면 뭔가 사회적으로 이제 분위기나 센세이션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어, 아니면 뭐
가정용 충전기도 뭐 충전 속도가 빠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던가. 결국에는 뭐냐면 불편함, 충전의 불편함, 그다음에 이, 이 거리, 한번 충전했을 때 가는 거리, 이런 거에 불편함. 그다음에 이제 로봇 택시 같은 게 나와서 이제 뭐 택시 수요로 싹 바뀐다거나, 뭔가 이런 수요가 다시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기차 쪽으로 몰리느냐, 그냥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수혜를 받아서 전기차 쪽도 좀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지. 갑자기 뭐 금리 내린다고 막 전기차 쪽으로 쫙 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펀더멘탈을 눈여겨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중에 올라갈 것이냐, 요 기간을 짧게 짧게 하고 그냥 갈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뭐 발전, 또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 또 사람들의 어떤 생활 이런 스타일 변화, 그런 것을 겪으면서 미래에는, 결국에는 미래 사회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그에 따라서 뭐 수반되는 자율주행 기술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그냥 뭐 떨어지는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럼 뭐 꾸준히 사다 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가격 움직임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면, 예, 정말 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나중에 결국은 한번 상승 폭발할 날이 오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진짜 뭐 1000달러 하고 뭐 2000달러 하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건데, 이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여유와 시간의 싸움이다. 시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 급한 마음에는 막 단박에 막 지금 바로 이번 분기부터 막 펀더멘탈이 막 개선이 되고 실적이 막 실적이 막 엔비디아처럼 펌핑.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실적 펌핑을 기대하긴다는 것은 조금, 지금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그러니까 머스크 CEO 말대로 올 통으로, 그냥 24년은 죽었다 생각해야겠습니다. 뭐 자동차를 막 엄청 팔고 막 그런 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 판매로 인한 실적 개선은 올 연말까지 이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적이 불량해지는 것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정말 좀 침체로 소비를 좀 다들 많이들 줄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어, 과연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지금 중국 뭐 자동차 판매량 계속해서 발표들을 막 하고 있던데, 어, 7월에 뭐 조금이라도 마진이 좀 개선이 되고 판매량이 좀 개선이 된다, 약간 는다. 왜냐면 기저효과잖아요. 저번에 이 38만 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생산을 48만 대 했는데 그럼 재고가 10만 대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재고 10만 대면 말이 되나? 아니면 어디 뭐 배로 싣고 가고 있는 중이거나. 근데 저번 기저효과로 저번보다 이제 좀 뭐 39만 대 이러면 와, 우리 실적 개선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해줄지가 참 의문스러워요. 저번에 이제 최저 바닥을 찍었구나,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줄지. 어,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이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와, 펀더멘탈 개선됐다 하면서 막 폭발적인 반응이 올 거예요라고 확실하게 생각이 안 돼요. 예. 좀 나아졌네? 이렇게 정도 반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뭐 45만 대급 정도 이상 판매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회사가 뭐 매출도 늘고 현금 보유량도 막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좀 괜찮구나. 좀 그렇게 결국에는 50만 대를 넘겨야겠죠. 예. 아마 내년에 이제 저가 자동차 나오면 근데 사실 그 저가 자동차도 마진이 적잖아요. 그 총 매출도 적어요. 예. 그래서 저가 자동차가 나오려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사이버트럭하고 똑같은 게 왜 전용 공장을 안 만드냐? 아마 주문이 한 번에 막 200만 대씩 주문이 밀릴 건데 이것도.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계획대로 멕시코 공장을 완공을 하면은 거기에서 저가 자동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회사가 확장. 예. 거의 6개월 단위로 확장해야 돼요. 회사가. 예. 근데 지금 6월이거든요. 예. 1월부터 6월까지 뭐 했습니까? 예. 자, 따라서 결론은 지금 펀더멘탈의 계산이 없이 쭉 움직이는 어떤 스팟 예,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급락을 해도 땅 튕겨 올라오고 급등을 해도 다시 탕 튕겨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스팟 형식의 짧은 단기 형식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테슬라의 어떤 비전과 이런 어떤 혁신 뭐 이렇게 뭐 깜짝 이런 거 아직도 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어, 그 대중주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발표하면은 막 이렇게 쭉쭉 움직이는 그런 것은 그런 형태의 주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뭔가 이제 뭐 발표가 딱 있다 그러면 하지만 여기서부터 호재가 나타나서 그걸로 인해서 쭉 엔비디아처럼 장기간 상승 랠리를 가기는 좀 지금 어렵다. 예. 감사합니다.